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빈곤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대상별 빈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동과 빈곤, 그 아동의 빈곤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인과 빈곤, 그 노인 빈곤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노인 빈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국가나 사회에서 참 가장 관심을 갖고 또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룹이 우리가 아동, 노인, 장애인 이렇게 세 가지 계층을 우리가 가장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하고 누누이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빈곤, 또 노인의 빈곤, 이 장애인의 빈곤,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 여성의 빈곤, 이 문제는 우리 빈곤론 수업 시간에 있어서 빈곤에 있어서 어떤 이 대상별 빈곤, 그러면 이 아동 빈곤, 노인 빈곤, 이 장애인 빈곤, 그리고 여성 빈곤, 이 부분이 빈곤 문제를 다룰 때 항상 등장하는 대상별 빈곤을 따질 때 이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이 빈곤 문제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이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동 빈곤 문제를 한번 다뤄봤다면 오늘은 노인 빈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여성 빈곤 문제를 이렇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인 빈곤 문제는 저희 여러분들하고 한 2시간은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 노인 빈곤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한 15분 분량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강의도 중요하지만 한번 노인 빈곤을 다룬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그 노인 빈곤 문제를 이렇게 숙지하고 노인 빈곤의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인 빈곤과 관련된 동영상을 한 15분 분량의 그 동영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도 들으시고 또 우리 그 다큐멘터리 그 15분 분량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한번 쭉 한번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빈곤 문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할 테니까요. 집중하시고 우리 빈곤,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빈곤론 제7장 노인과 빈곤,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첫 번째 노인 빈곤에 대한 인식, 두 번째 노인 빈곤의 현황, 세 번째 노인 빈곤의 원인과 노인 빈곤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여성 노인과 빈곤. 그래서 우리가 빈곤한 계층을 또 따질 때 여성이면서 노인, 노인이면서 여성,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노인과 빈곤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다섯 번째는 노인 빈곤의 퇴치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인 빈곤에 대한 인식, 노인 빈곤의 현황, 노인 빈곤의 원인과 노인 빈곤의 영향, 여성 노인과 빈곤, 또 노인 빈곤의 퇴치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1번서부터 5번째까지 이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이 얼마만큼 빈곤한지, 빈곤과 노인의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인 빈곤에 대한 인식이에요. 노인 빈곤에 대한 인식, 우리가 노인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노인 빈곤을 바라보는 인식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낙관적 견해예요. 두 번째는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 비관적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낙관적 견해는 그야말로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에게 빈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를 우리가 낙관적 견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서 노인 빈곤 퇴치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현재 노인의 빈곤 가능성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견해를 우리가 낙관적 견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노인 빈곤 문제를 굉장히 뭐 별거 아니다, 낙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별 문제가 아니다. 노인의 빈곤 문제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견해인 거죠. 그런 근거는 뭐냐? 이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연금 제도가 잘 돼 있고 또 뭐 국가적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 노인들이 잘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제도를 이렇게 확대함으로 인해서 뭐 문제 없이 노인들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 노인의 빈곤 문제가 그렇게 뭐 심각하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견해. 이것을 낙관적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노인의 빈곤 문제가 노인 빈곤 문제가 잘 퇴치가 되고 있나요? 감소가 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또 한쪽의 견해는 뭐냐? 비관적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 빈곤에 대한 인식으로서 비관적 견해가 있어요. 이 비관적 견해는 노인에게 빈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은 빈곤 발생률이 높은 층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동의 빈곤 얘기했죠. 노인의 빈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빈곤, 뭐 여성의 빈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동, 청소년, 뭐 청년, 또 노인, 뭐 이렇게 장애인, 뭐 여성 이렇게 빈곤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 이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인들이 뭐 아동의 빈곤, 뭐 청소년의 빈곤, 뭐 여성의 빈곤, 장애인의 빈곤 이거에 비해서 이 노인들의 빈곤 발생률이 다른 계층보다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상태는 좋아져 왔지만 노인의 빈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비관적 견해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노인의 빈곤율은 전체 인구층의 빈곤율보다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견해가 비관적 견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요.
우리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에서요, 1등이에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죠. 40% 이상이 되죠. 그래서 OECD 가입국가 그러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가입국이 37개국이거든요. 이 37개국에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아요. 1등이죠. 1등. 1등을 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이 노인 빈곤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출산은 적은데 고령, 노인들은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 늘어나는 노인들이 빈곤하게 산다는 거죠. 힘들게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출산으로 인한 이 생산 가능 인구들은 줄어드는 반면에 부양을 받아야 될 인구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게 심각한 우리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관적 견해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일반 노인의 경제적인 여건은 좋아졌을지는 모르지만 여성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후에 이제 뭐 말씀을 쭉 드리겠지만, 이 노인 중에서도 남성 노인이 있고 여성 노인이 있잖아요. 뭐 장애인 노인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여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이제 밖에서 일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분들은 이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연금을 받잖아요. 뭐 퇴직금을 받잖아요. 이 소득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쭉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여성이 많이 이제 사업도 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이제 노인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여성들이 그냥 가정주부로서 살림을 하는 그런 일에 종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여성 노인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지만, 이 여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평균 수명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더 늘어났잖아요. 더 오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노인들이 굉장히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노인 빈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이렇게 큰 거예요. 노인 빈곤 문제 그렇게 별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낙관적인 인식이라면, 노인 문제 이거 심각한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가 비관적 견해예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빈곤 문제가 이렇게 낙관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비관적인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지금 심각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있어요. 베이비붐 세대. 이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그 세대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1955년도면 6.25 전쟁이 끝난 그 시점이죠. 그리고 63년까지 요때 굉장히 이제 출산을 베이비 붐,
아이의 그 붐에 의해서 출산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55년생, 56년생, 57년생 요 한 그룹에 있는 것이 거의 한 연령대가 한 90만 정도, 80만에서 90만, 예, 거의 100만에 가까운 그런 연령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하면 작년 2020년도에 태어난 인구가 한 27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출산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출생한 그 한 해 동갑내기가 27만 명 정도였는데 55년생, 56년생, 57년생 이 58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58년 개띠라고 그러잖아요. 그 58년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인원들이 거의 80만에서 90만 이 정도에 육박하는 인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인 거죠.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2020년도에 이 55년생이 65세 노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노인이 되는 세대가 56년생들이 올해 이제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노인 인구가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 동갑내기들이 많으니까 해가 바뀌면서 이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이 이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노인들이 인구도 많지만 이분들이 진짜 이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산업 역군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을 막 잘 키웠죠. 예, 뭐 과외를 하고 뭐 학원을 보내고 그 교육열이 굉장했죠. 그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나라를 만든 반면에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잘됨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분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 헌신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임을 하고 나 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노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 베이비붐 세대 1세대 55년생들이 노인이 된 거고 56년생이 이제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노인이 준비되지 않는 노인들이 매년마다 80만에서 90만이 노인이 되고 태어나는 인구는 기껏 해봐야 30만인데 2019년도까지만 해도 30만을 육박을 했던 것이 2020년 작년에 이 30만 출산 인구가 깨져버렸어요. 처음으로 27만 명이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이 베이비붐 세대들 가장 그 연령 단위로 인구가 많은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노인으로 변화되니까 이 노인의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OECD 가입 국가 이 37개 국가는 대부분 선진 국가라고 우리가 봐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OECD 가입 국가가 되는데 이 37개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 이거죠.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나중에 그 이제 다큐멘터리 그 영상을 좀 보시면 우리 노인 빈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노인의 문제는 낙관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 노인 빈곤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노인 빈곤에 허덕이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노인 빈곤의 현황이에요. 노인 빈곤의 현황. 노인 빈곤의 실태를 보면요. 노인은 이 빈곤 상태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뭐 노인 빈곤 현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37개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그런 국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그런 빈곤율이 높은 그런 국가이지만 우리 노인의 빈곤 정도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실제로 이제 발표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잠시 후에 그 동영상, 그 다큐멘터리 노인 빈곤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그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게 보지 못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영상을 보지 않으면 이 노인 빈곤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실제 이 노인의 빈곤 상태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노인의 빈곤이 이제 심각한 것은 이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신다는 거잖아요. 독거노인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통계로 보면요.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5인 가구, 뭐 6인 가구 이렇게 볼 때 가구원 수로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가구 수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 작년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서 사는 가구, 1인 가구가 30%를 넘었어요. 한 32%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 32%, 33%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10가정 중에서 3가정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그만큼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뭐 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가족 제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뭐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또 엄마 아빠 또 그 자녀들 손주까지 뭐 3대 4대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대가족 제도였어요. 이것이 이제 핵가족 제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할머니 뭐 할아버지 부모님 나 뭐 요 정도로. 그러다가 이 핵가족 제도가 이제 분산이 되면서 기껏 해봐야 부모님, 자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보면은 많아봤자 3가족, 4가족이에요. 그죠? 3인 가구 아니면 4인 가구. 5인 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대부분 이제 2인 가족이죠. 2인 가족은 이제 부부가 2인이 사는 경우도 있고, 뭐 이혼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 중에 한쪽 부모하고 자녀하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2인 가족 아니면 3인 가족이죠. 부모님하고 딸 하나 혹은 아들 하나. 뭐 이렇게 3인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부모님하고 이제 뭐 딸이든지 딸 아들이든지 아들 아들이든지 해서 이렇게 4인 가구를 구성하는 그런 가구, 4인 가구가 좀 흔한 가족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거의 4인 가구도 많지는 않아요. 3인 가구, 3인 가구 중에서 또 2인 가구, 2인 가구 중에서 이제 1인 가구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1인 가구가 32%, 2인 가구가 한 30 몇 %. 거기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60%를 육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이 가구 구성 자체가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 빈곤 같은 경우도 이 1인 가구 중에서 상당히 또 많이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노인 독거 가구예요. 노인이 혼자 살아가는 가구죠. 그러니까 혼자서 살다 보니까 이 노인 빈곤 실태가 아주 심각한 것이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혼자 사시다가 아주 빈곤 상태에서 사시다가 혼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걸 고독사라고 얘기를 하죠. 혼자. 혼자 사시다가 혼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시신도 수습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뭐 요즘 이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에 가게 되면 이제 사회 문제론을 배우게 될 거예요. 사회 문제론. 이 사회 문제론에서 노인 문제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제 사회 문제론을 강의를 할지 또 다른 분이 강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사회 문제론을 강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노인 문제를 이제 또 다룰 때 이런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데 이 노인이 외로움에 이제 사시다가 이게 고독사를 혼자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이 노인 빈곤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제 우리 노인 문제,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 빈곤의 실태를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각한 그런 상태다. 아까 베이비붐 세대를 예를 들었지만 앞으로 이제 해가 거듭되는 이제 내년에 이제 2022년도에는 또 57년생이 노인이 돼요. 2023년도에는 58년생들이 이제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노인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2025년도, 좀 빠르면 2024년도에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요. 20% 전체.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노인인 거죠.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하는 것이 이제 빠르면 2024년, 정상적인, 우리가 예측, 통계상의 예측으로 보면 2025년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20%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노인들이 노후 준비가 없이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고독사 이게 문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노인 빈곤의 그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빈곤 빈곤에 특히 취약한 노인 집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빈곤에 특히 취약한 집단은 첫 번째가 여성 노인이에요. 여성 노인. 여성 노인.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성 노인이 왜 빈곤에 취약하냐. 일단은 첫 번째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평균 수명을 따졌을 때 여성이 수명이 길어요. 남성이 수명이 짧죠. 그러니까 남성은 일찍 돌아가시는 반면에 이 수명이 긴 여성 노인들은 오래 사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노인 중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렇게 많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성은 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고 여성 노인들은 일을 경험이 없고 살림을 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노후가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소득이 보장이 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남성 노인보다는 여성 노인이 더 아주 빈곤에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홀로 사는 노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독거 노인,
또는 뭐 홀몸 노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홀로 사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빈곤 상태에 아주 취약한 노인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설명을 위해서 드렸죠. 1인 가구가 32% 정도 돼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거의 한 60% 육박하게 차지를 하니까요. 뭐 3인 가구까지 하면은 거의 한 80% 그렇게 차지를 하죠. 그만큼 이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청년들이 또 뭐 이렇게 세대주를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청년들이 혼인을 안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사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측면도 많이 있지만, 노인들이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사는 경우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스스로 혼자서 사시는 걸 좋아하셔요. 서로 갈등 관계가 이제 심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홀로 사시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수입원이 없다 보니까 빈곤에 아주 취약한 집단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고령 노인 같은 경우는 취약하죠. 아까 여성 노인 얘기할 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나이가 많은 노인, 고령 노인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 노인이에요. 오래 수명이 기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값을 이제 지출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노인들, 이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영상에도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상에도 이렇게 나오겠지만 약으로 사시는 거예요, 약으로. 약값 지출이 많죠. 거의 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그 생계급여를 받건 또 기초연금을 이렇게 받더라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뭐 약값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이제 94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어머님 사시는 곳에 이제 우리 큰형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셨는데, 우리 어머님 방에 딱 가보면 서랍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요, 완전히 약국이에요, 약국. 뭐 혈압약도 있고, 뭐 진통제도 있고, 또 뭐 눈 좋아지는 약도 있고, 또 뭐 속 쓰리면 속 쓰린 대로 약을 드시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종류별로 막 약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이제 노인분들 이게 댁에 가보면 그렇게 약으로 이렇게 사시더라고. 왜냐하면은 자꾸 고장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료비로 지출하는 금액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빈곤에 아주 취약한 노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빈곤에 특히 취약한 집단 같은 경우는요, 이런 여성 노인, 또 홀로 사는 노인, 독거 노인, 또 나이가 많은 노인, 고령 노인들이 아주 특히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요, 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노인 집단이 예를 들어서 여성 노인이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고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이게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살면서 나이가 많은 여성 노인. 그러면 이건 완전히 복합적인 거죠.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들 이게 주변에 보면 파지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다 노인이잖아요. 여성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거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홀로 사시면서 나이가 많은 여성 노인 같은 경우,
그러면 굉장히 중복적이기 때문에 더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인의 빈곤 문제를 다룰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빈곤 현황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또 빈곤에 특히 취약한 노인 집단, 여성 노인, 홀로 사는 노인, 독거 노인, 또 나이가 많은 노인, 또 고령 노인. 그래서 이 노인의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집단은 대부분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노인 빈곤을 바라보는 견해, 그래서 낙관적 견해, 비관적 견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노인 빈곤의 현황, 그 실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장시간 동안 수업 받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노인 빈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